자, 지금 오마이 TV를 보면은 한남동 관저에 아마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지금 오늘은 걷고 또뭐 있어요. 가방은 안 들었. 가방은 안 아, 메고 있나? 가방 메고 있는 인원이 아직 이제 오마이 TV 포착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오전쯤에 좀 돌더라고요. 도는 사람이 어제는 제가 봤는데 네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 제가 보니까 오늘따라 경호처 직원들의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체포 집행이 이제 정말 초읽기 들어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마음의 걱정이 크고 근심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어제 보니까 네. 이 인권위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의원님? 인권위원회 가서 인권위에 난리 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어제 1시 50분경에 인권위원회 예. 앞에서 1시 한 50분경에 인권위원회 도착을 해서 어제 인권위에 나온 게 6시가 좀 넘어서 나왔어요. 4시간 넘게 인권위원회에 네.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권위원회에서 예.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이 5명의 인권위원들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란 안건을 발의를 해서 네. 어제 오후 3시에 있는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려고 했어요.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내용이 한심한데요. 네. 뭐냐면 예.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이제 순서가 아니라 제일 크고 중요성의 순서로 충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상황.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정진석이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 하네요. 한 팀이에요? 뭐예요? 한 팀이에요. 한덕수 탄핵을 취소하라. 그다음에 탄핵을 이제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이런 건이에요. 왜요?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해라. 네. 그래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건입니다. 아니 이걸 왜 인권위에서 이거를 다루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나요? 그냥 사실은 이거는 잔파도인데 큰 조류는 이미 큰 해일은 탄핵으로 가고 있고 파면으로 가고 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잔바리들이 죄송합니다만 잔바리들이 이게 막 자기 나도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방어권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총 들고 칼 들고 체포를 막고 있는 자의 방어권 뭘 더 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교선 상임위원이라고 이분이 그 국민들의 그 계엄령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거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결의안 내지는 권고안을 내야 된다 인권위원회에서 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제대로 상정이 안 됐어요. 그 안은 안 되고 상정이 안 됐고 여기서는 뭐 한덕수 탄핵 철회해라 뭐 이런들 하는데 법리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탄핵은요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에 국회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의 충돌이에요. 기관과 기관이 징계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 인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은 국민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범위가 아니에요. 관할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가서 제가 참 더 화가 났던 거는 인권위 진입하는데 소위 그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인사들이 와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그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는데 옆에서 계속 마이크로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상은 뭐냐면 자 당신도 얘기해봐라 나도 얘기해보자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떠드는 걸 내가 소음을 일으켜서 제압하겠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랑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니들이 떠들어? 이견을 못 견디는 거지.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똘레랑스라고 해서 우리가 관용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용은 뭐 좀 우월한 사람이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차이의 인정이라고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이를 인정하는 게 똘레랑스입니다.
근데 똘레랑스의 한계가 있어요. 앵똘레랑스라고 하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똘레랑스를 보여주면 안 돼요. 거기는 진압의 대상입니다. 네. 배제의 대상이에요.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쳤고요. 나치 부역자들 수천 명을 처형하고 네. 부역자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처벌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은 예.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다른 당 의원들과 상의하고 국회 그 행정부를 견제해서 예. 좋은 정책을 합의하에 만들어라. 즉 말로 싸워라. 그렇죠. 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총으로 죽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우리는 계속 말로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 하게 되죠. 예. 정말 저한테 스스로에게 도전받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국민들은 저한테 말로 싸우라고 월급을 줬는데 저쪽에선 총 들고 와서 총뿌리를 겨눴어. 예. 그런데도 이제 말로 싸워야 되는 이 말로 현실. 싸워야 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위 요새 무슨 뭐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계엄령은 잘못됐지. 하지만 야당도 그렇게 밀어붙여서 가는 건 잘못이지. 정치가 실종됐잖아라고 얘기를 한 분들에게 네. 한쪽에선 총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정치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 되묻고 싶어요. 저 이건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예. 저도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거야. 맞죠? 근데 총으로 안 되면 칼 들어라고 하는 사람과 말로는 어디까지 토론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천천히 더 숙고해서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네.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그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총 들고 저러면 총부터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되느냐.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도 그렇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인데 그야말로 이제 말로 싸우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목도하는 길테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인권도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도 참 이렇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네. 이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말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막말을 막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예, 어제도 예. 거의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저도 회의장에 저는 이제 혹시라도 절차상에 뭔가를 문제 삼을까봐 일부러 전원위원회에 방청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허락을 받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네. 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하고도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 근데 김용원 의원이 들어가다가 인권위 직원들 그다음에 인권 활동가들이 이런 회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막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게 1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안창호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냐.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하실 거냐를 이제 물어보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있다가 4시경에 나왔어요. 네. 회의장에 나와서 안창호 위원장을 보러 고민정 의원하고 서미아 의원하고 저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누가요? 김용원 의원이 지금 안창호 위원장 만나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여쭤보러 가야 된다. 근데 길을 막고 몸으로 딱 막고 안 비켜요. 그래서 지금 길 막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길 막는 겁니다. 아니 왜 저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양반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법률가 출신이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슨 권한으로 막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회의장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나도 막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쪽 가서 얘기하세요. 국회의원이 안창호 위원장,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안창호 소관상임위원회 기관장을 만나러 가는데 길을 막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왜 인권위원회에 왔어? 뭐 말도 짧고요. 아니 국가 운영위원회, 국회 예? 운영위원회, 야.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관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소관상임위원회 기관에 오는 거를 당신이 왜 오라가라 얘기를 하냐? 국민의 대표들이 가서 이제 있는 것인데 네. 국민들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길을 막더라니까요. 길을 막는 겁니까? 했더니 길을 막는 겁니다. 이 양반이 왜 검찰 그만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 양반이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변태 영업을 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 경찰한테 체포됐어요. 체포되는데 네. 폭행을 합니다. 경찰을 폭행했죠. 경찰을 폭행을 했어요. 예. 경찰을 폭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경찰을 검사잖아요. 예. 구속 기소했어요. 그래서 징계 받아서 옷 벗었어요. 진짜 이 그런 분이 대한민국 인권위원이고 예.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안을 쓰신 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17페이지짜리. 윤석열 방어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예. 범죄 수사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뭔 소리야? 체포 구속영장 이미 발부가 됐어.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인권위에다가 진정하는 모든 피의자들 다 그러면 방어권 보장하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 계속 또 연대 한대요. 이거 계속 한대요. 근데 인권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원래 예. 격주로 이게 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매주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오늘 네. 화요일 맞죠? 예. 내란의 밤이 길다 보니까 요일도 헷갈리네. 그리고 그러면 2주 뒤 뒤에. 월요일 날 회의를 해야 되는데 2주 뒤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에요. 27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언젠가는 하는데 네. 그것도 참 웃겨. 예. 그 내부에서 지금 경찰을 투입해서 앞에 전원위원회를 맡고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직원들을 다 드러내자라고 하는 강경 의견을 낸 분과 네. 다음 주에 회의를 할 때 미리 경찰 경비 권력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자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날짜를 비공개하고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끝났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건 날짜 비공개할 수 없거든요. 날짜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 방청 신청을 받지. 그렇네요. 회의를 열어놓고 비공개 결정을 해야 돼요.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날짜를 비공개했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겠지. 그럼 우린 또 갈 겁니다. 네. 또 갈 거예요. 또 간다. 갈 거고. 야. 그다음에 그런 진정도 올려보려고요. 네. 그 고민정 의원이랑 상의를 했는데 야 이거 국민들이 받은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 받은 사람 당사자가 또 누구냐?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190명이 계엄군 내 총칼을 네. 본회의장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침해를 인권 침해를 그 체포 구속될 뻔했잖아. 맞아요. B1 벙커 뭐 백령도 예, 그다음에 예. 동부구치소 이쪽으로 분산 수용될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서를 보면은요, 예. 굉장히 다 거짓말도 많고요,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도 많아요. 예. 이거를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 이거를 그 비공개라고 있지만 사실상 전부 다 이 그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이거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이분들도 내란 선동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고민정 의원하고 예. 있습니다. 참 이 내란의 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지하고 뭐 사기 탄핵이니 이런 얘기가 뭐 계속해서 거기 이제 사기 탄핵론으로 예. 다음 그 조기 대선을 끌고 가고 예, 한번 돌파해 보자. 안 그러면은 20-30%도 어려우니까 사기 탄핵 해가지고 모아보자. 뭐 전광훈 표를 가지고 예. 대선을 치러보자 이런 거죠. 모아보자 하고 있고 인권위조차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분들 이름을 이제 하나씩 불러드려야 돼요. 예. 김용원 아까 그랬던 분이고 네. 한석훈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 이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회에서 원래 비상임위원이었다가 상임위원 올라가는 표결이 있었는데 네. 부결된 분입니다. 부결됐어요. 예. 성균관대 로스쿨 전 교수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김종민 이분은 스님이에요. 네. 봉원사 주지 스님인데 이분은 나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전원위원회 출석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한별 이분은 탈북민입니다. 예, 여성이시고요. 네. 강정혜 예. 이분은 시립대 로스쿨 교수예요. 시립대 로스쿨 교수인데 예. 지금 강정혜, 김종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강정혜 교수 현 교수에 대해서는 재학생들과 네. 로스쿨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인권위원 사퇴하라고 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란숙의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용원 예. 검사, 한석훈 검사 출신, 강정혜 교수. 법률가 예, 5명 중에 법률가. 5명이 발의했는데 3명이 법률가래요. 법률가인데. 이분들이 법리를 구사하거나 하는 걸 보면 예. 이러면 안 돼. 이러니까 진짜 법률가들이 욕 먹어요. 욕 먹어 쌉니다. 뭐 법률가들 뭐 지금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법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민심과 정말 역행하고 민심과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내란 특검 자기들 만든다는 게 6시간만 말이 됩니까? 됩니까? 내란 6시간 특검. 참. 최소 6개월 이상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다 드러나 있는데 6시간 특검이 뭐예요? 6시간 특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근데 심지어는 그 6시간 특검도 어제 네. 그 당론 채택을 못했어요. 맞아요.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특검 자체를 네.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수사하고 있는데 예. 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자라면 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네. 자 지금 공수처에서 할 거냐 검찰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찰에서 할 거냐를 가지고 수사기관 간에 뭐 수사기관이 서로 난립해서 나는 출석 못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주겠다고. 윤석열 편히 봐줄게. 한 군데서만 나와서 수사 받아. 특검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윤석열의 말이 다 지금 너무 공허해요. 그냥 진짜 그 상황은 모면해 보려고 얘기하고 진짜 뒤집고 거짓말하고 나오겠다가 또 안 나오고. 거짓말이에요. 저 탄핵 심판 결정돼도 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사기 탄핵이라고 하면서 대선 치를 겁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야말로 밤잠 못 주무시고 거리에 나와서 또 휴대폰을 들고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의 얘기가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3자 회동 이거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공수처도 눈치가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오늘도 혼났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수처가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우리 쌍뜨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의원님 인권위에서 수요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소녀상 철장에 가두고요. 맞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집회는 그 선착순 그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혐오 선동하는 집회를 보호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착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군대입니까? 뺑뺑이 돌려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상대방 쪽에서 네. 그 억울하면 니들이 먼저 신고해라고 하는 조롱성 피켓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혐오 발언하고 있는 거를 인권위원회에서 야 뺑뺑이야 선착순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이 이것도 뭐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1년에 출범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인권위 출범할 때 어제도 제가 인권위 직원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0년 겨울에요. 지금 인권위 바로 건너편
인권위 건너편 명동성당입니다. 네. 인권위 건너편 조금 올라가면 명동성당 이렇게 보여요. 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시청에 인권위원회가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갖고 나라키움 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이태원 참사 특조위도 그 빌딩에 그렇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명동성당이 저 건너편에 저기가 명동성당이지. 근데 2000년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 단식 농성했어요. 인권위원회 만들자고. 그때 정말 어제처럼 쌀락눈이 내렸어요. 그렇군요. 그때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쌀락눈이 싸락싸락 진짜 내리는데 어깨 위에 그 쌓이는 쌀락눈 속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인권 활동가들의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저쪽 사람들은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뭐 국민권익위원회 할 것 없이 이런 민주적 합의기구,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이러한 기구들을 자기들이 장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감 내가 못 갖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유아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동선당에서 눈발 휘날리는 가운데 단식농성에서 만들어낸 인권위원회를 25년 만에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 네.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끝이 좋지 않을 거다. 해외에서 볼 때 인권위에서 이 내란숙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진짜 경악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예. 세계 인권기구 연합이라고 있어요. 음. 그 가장 이제 저명한 유수의 이제 전 세계 인권기구들이 다 연합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특별심사하고 등급심사, 그러니까 인권 등급, 인권 등급. 예, 그리고 특별심사 작년에도 하도 뭐 이상한 짓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김용원이 그 박정훈 그 거기가 군인권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보호 신청했는데 기각시켜 버렸잖아. 무죄 나왔어. 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도대체. 예. 그리고 홍정기 일병 등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이 와서 면담하러 가고 했는데 그분들을 고소고발해갖고 자기 감금됐다라고 감금죄로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권기구 연합에서도 권고안 그럼 안 된다, 인권구 그럼 안 된다, 교육시켜라 뭐 이런 등등등의 권고안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요. 예. 세계 인권기구 연합 승인 소위에서 특별심사나 등급심사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등급.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시절에 그 등급 떨어지면 예. 위원장님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참 답답합니다.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현장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내란숙의 피의자 체포가 되고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정말 세워야 되는 그 일, 그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요소, 그러고 요소가. 나서 네. 저는 뭐 대통령을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뭐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프랑스의 국격은요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쳐서 올라갔고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은 내란 수괴를 체포해서 파면하고 네.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내란 공범들을 충분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함부로 국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입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체포가 됐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체포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구속영장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